남을 팔아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성찰보다 남의 이야기를 빌려와 자기 가치를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진데, 정작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보다 자식의 직업, 사위의 재산, 아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딸은 지금 대기업 임원이고 사위는 외국계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 친구 아들도 판사인데 예전엔 나랑도 종종 술 한잔했지. 나중에 뭔가 필요하면 내가 연결해 줄 수도 있어. 처음엔 듣는 사람들도 그냥 흘려듣지만 이러한 말이 반복되면 점점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 사람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식도 지인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하지만 정작 자기 이야기는 없다. 자신의 현재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충실한지에 대한 고백은 없고 주변 사람들의 지위와 성공을 빌려와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풀린다.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허풍이고 그 본질은 자기 콘텐츠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정작 본인의 일이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 남의 성과를 가져와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피로감을 주고 관계를 소모시키는 원인이 된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횟수가 늘고 내용이 점점 과장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된다. 허풍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이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다. 남이 잘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늘어놓으며 마치 그 성과가 자신의 것인 양 말하는 모습은 불편함을 넘어서 안쓰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들이 자식이나 가족을 자랑할수록 오히려 그 자랑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자신의 공허함만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위가 변호사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 결국 사람들은 사위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사위밖에 말할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과거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성공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다. 그땐 내가 그 친구 아이디어 정리해줬지. 지금은 걔가 사업 크게 했더라.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없느냐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부실할수록 남의 인생을 빌려 말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존감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진정한 품격은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나온다. 자식이 잘 되었더라도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다. 사위가 성공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지 장인의 자산은 아니다. 인맥이 많고 유명인을 알더라도 그것이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이름만 남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장 없이 일상을 돌아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허풍과 자랑을 내려놓고 내 삶의 한 장면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의 하루가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했던 작은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다. 아무리 잘난 사람과 친해도 아무리 자식이 성공했어도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타인의 이름이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의 방식이며 진정한 인생의 품격이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자리 잡는다.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나 다른 관점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삶을 오래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곧 이미 나는 다 알아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이 되곤 한다. 특히 정치 성향, 세대, 직업, 외모,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은근한 차별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멀리하게 만든다.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이나 사건을 단정짓는 마음의 장벽이 된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를 보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요즘은 다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거나 특정 직업군을 두고 저런 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단정지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다. 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랜 지인을 갑자기 멀리하거나 대화조차 끊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고정된 시선은 결국 자신을 점점 좁은 세계에 가두게 되고 소통의 끈은 하나둘씩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외면받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대부분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TV 뉴스나 인터넷 댓글,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단정 지은 생각들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틀을 만든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나 의심에서 시작하지만 그 틀 안에 갇히면 어떤 정보도 어떤 사람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결국 세상은 예전보다 더 불편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고립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람들과의 교류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게 된다. 문제는 이런 폐쇄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이유가 단지 고집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려 한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유연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반대로 열린 마음을 가진 노인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 솔직히 묻고 배우려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나이를 떠나 존경을 받는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세대를 뛰어넘고 공감과 배움의 장이 된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는 자신을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끈다.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말을 덜 해서가 아니라 함부로 단정 짓지 않기 때문이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익숙한 틀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믿고 있는 생각이 과연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이나 과거의 기준에만 갇힌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결국 내가 보는 세상은 더 작아지고 관계는 더 외로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단단한 고집이 아니라 부드러운 유연함이다. 지혜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편견은 눈을 가리고 열린 마음은 세상을 넓힌다. 이제는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함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자.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강한 자아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과 태도는 더욱 고착되기 쉽다.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본인의 삶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타인을 폄하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심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자신의 내면을 위로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으로 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즘은 누구나 다 가는 학교야라며 가볍게 깎아내리거나 지인의 사업이 잘 된 소식을 듣고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네라고 빈정대는 식의 반응은 단지 질투나 부러움의 감정이 말로 변형된 것일 뿐이다. 상대방이 이 말을 듣지 않았더라도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더 작고 쓸쓸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고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상대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본인의 품격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소리다. 이런 태도는 흔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그로 인해 타인의 성취가 마치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본인의 위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에서 자연스러운 존경을 받게 된다. 반대로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한다. 누군가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사람의 노력과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도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존중을 받는다.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는 신뢰와 진심이 스며든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보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일수록 작아 보이게 된다. 삶의 후반기에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준다. 오래 살아온 경험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품격을 결정한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난이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공감과 격려가 먼저 나오는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내 삶의 태도다. 내가 내뱉는 말이 나를 설명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남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다. 결국 인생의 품격은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난다. 남을 깎아내리며 쌓은 자존심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기 쉽지만 남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제부터라도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를 낮추는 것이 아닌 함께 세워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그것이 노년기를 품격 있게 살아가는 진짜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곱씹게 된다. 과거의 경험과 성취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랑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중장년기 이후 대화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영광이나 성취만 늘어놓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자랑을 넘어서 상대의 말은 끊고 분위기를 독점하고 결국 듣는 사람마저 지치게 만드는 폐쇄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변질되기 쉽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회사에서 나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지. 우리 사장도 나만 믿었어. 혹은 우리 아들, 이번에 회사에서 엄청난 프로젝트 맡았어. 그것도 다 내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시켜서 그런 거야. 처음에는 감탄을 자아낼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대화는 어느새 일방통행이 되고 듣는 사람은 점점 피로를 느낀다. 결국 이런 자랑은 공감이 아닌 거리감을 만든다.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인정받고 싶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성취가 자존감을 유지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떠벌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진심은 왜곡되고 만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묵묵히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생긴다. 왜냐하면 진정한 여유와 내공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대개 공감 능력 부족과 연결된다.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기에만 급급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다. 누군가가 요즘 힘들어라고 말할 때 나는 그 나이 때 집도 사고 사업도 시작했지라는 식의 반응은 공감이 아닌 비교이고 위로가 아닌 부담이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오만함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가족끼리의 식사 자리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영광만을 회상하는 습관은 자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결국 이런 반복된 행동은 점차 주변 사람들의 침묵을 유도하고 외로움과 단절 속에서 자신만이 남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조용하고 담백하다.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자신이 겪은 일을 자랑이 아닌 경험의 공유로 풀어낼 줄 안다. 그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에 품격을 지닌다. 그 안에는 자기 확신이 있고 불안이나 비교에서 벗어난 진짜 자존감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듣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면 편안하다. 삶의 품격은 떠벌림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말이 많을수록 빈틈이 보이고 스스로를 계속 포장할수록 진심은 사라진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서 묻어나는 여유와 깊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관계 안에서의 존중과 신뢰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흘러간다. 진짜 잘난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를 살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 그 관계가 또 다른 인생의 에너지가 된다. 결국 잘난 척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겸손하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기분을 태도로 드러내는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여유 있어 보이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풀듯 내비치고 내가 힘든 만큼 남들도 알아야 한다는 듯한 태도는 무의식 중에 주변을 상처 입히고 소외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족들과 잘 지내던 어떤 아버지가 작은 일로 기분이 상한 날 식사 자리에 앉아서 말 한마디 없이 표정만 찌푸리고 있거나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짧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 가족들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살필 수밖에 없다. 결국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불편한 시간을 보낸다. 자녀나 배우자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유도 모르고 당해야 하니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처음엔 걱정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피하고 싶다는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행동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를 만드는 태도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는 나의 기분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나쁘거나 힘든 날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숙함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분을 태도로 드러내는 행동은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인격이나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까다로워지네. 왜 항상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야? 하는 뒷말이 생기는 것도 결국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정작 본인은 왜 사람들이 멀어졌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나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적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그 솔직함이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건 미덕이 아닌 약점이다. 이 문제의 깊은 원인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가 힘든데 왜 남은 편하게 있어야 하느냐는 생각은 결국 나만 중심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든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려면 기분보다 책임감을 앞세워야 한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이 들더라도 잠시 멈추고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지 먼저 고민한다. 화가 날 때도 정중하게 말하고 서운할 때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안정을 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느끼게 만든다. 반대로 기분 따라 말이 바뀌고 표정으로 상황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은 점점 혼자 남게 된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도 그 감정을 감당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무게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꺼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이며 노년기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세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그로 인해 남긴 상처는 오래간다. 기분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진짜 성숙이다.